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노동경제학 이번 시간은요 23번째 시간으로서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노동시장인데 그 내부, 기업 내부가 되는 거죠. 기업 내부 노동시장.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야. 만약에 삼성이라고 하면 아니 여기 새로운 직원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저 밖에서 새로운 직원을 이렇게 뽑아서 데려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직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거 보세요. 이 째려보고 있잖아. 잘 돌아가고 있나? 이게 약간 팀장급인가 봐요. 팀장급이다라고 하면 아니 이 팀장급 되는 사람을 밖에서 아웃소싱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내부에서 약간 불만이 가득할 거 아니야. 야, 우리 내부에서 좀 승진한 사람을 좀 뽑아야 좋지 않겠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들 딴 데 쳐다보고 있지. 이 사람도 그냥 아 뭐야 하고 막 화나 있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삼성에서 어떤 직무가 필요한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면 기업 내부에서 채용을 하라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 승진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한번 보시면 자, 인터널입니다. 인터널. 그러니까 제조업의 공장이라든가 사업장과 같이 그 안에 노동시장이 하나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노동의 가격, 임금이 결정되고요. 그 안에서 노동에 대한 배치가 결정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일련의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규칙과 절차에 그거로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관리 단위, 그걸 내부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경영자의 재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야, 이쪽에 새로운 사업부 하나 만들어 봐. 그럼 새로운 노동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영주는 경쟁시장보다 비용이 적게 되는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다른 데서 채용을 선발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업 내부에서, 그 기업 내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게 비용이 적게 걸리게 되면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을 보시면 이렇게 제목 정도만 잘 보시죠. 첫 번째는 숙련의 어떤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거나 문서로 약간 이렇게 직접 명시적인 어떤 지식이죠. 그걸로 전달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암묵지라 해야 되나요? 뭔가 노하우 이런 것들 기업 내부에서 어떤 노동력을 특별히 유지할 필요가 있고 내부 노동시장을 잘 보강할 수 있는, 그래서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상대적 비율이 근로자보다 더 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숙련 기술을 익힌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근로자보다 그러니까 직업훈련할 때 일반 직업훈련 말고 특수직업훈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약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개별 근로자들은 잘 안 한단 말이야. 내가 탱크를 모는 뭐 기술 이런 거는 군대 있을 때만 필요한 거지 군대 나와서는 쓸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 저런 기술을 내가 취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경우는 고용주가 조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 고유한 어떤 숙련이 필요한 것일수록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는 근로자 대신 고용주가 부담하고 많은 투자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고용주들은요 훈련받은 근로자들의 전직을 딴 데 못 가도록 해야지. 왜냐면 자기가 투자해서 탱크 모는 방법, 그 기업에만 필요한 어떤 기술을 딱 익혀줬는데 얘가 떠나가 버리면 얘도 쓸모없는 거지만 기업도 또 다시 약간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이다 라고 하면 우선 숙련의 특수성과 고유성 그거 하나 보시고 내용을 다 쓰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 정도 쓰시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써도 제목을 잘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직무 수행에 이용되는 기술과 숙련의 대부분을 제공을 한다거나 정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해.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기록이나 문서, 이거는 약간 느낌이 공식적인
지식 같은 정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비공식성을 특징으로 하게 되고요. 문서화되지 않은 실제 현장의 담당자만이 아는 지식을 후임자에게 생산 과정을 통해서 전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거나 뭐 선임 어떤 고참이 있으면 후임한테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무 그런 꼰대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경험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개인 전수를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관습이 있습니다. 관습. 이 관습은 앞에 나와 있는 선례에 의존하는 바가 좀 크고요. 문서화되지 않는 관습이나 규정의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습이란 자체가 이렇게 명문화, 명시화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비성문화된 규정이 징계나 노동에 대한 보수 이런 각종 사항을 규율하는.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시장의 원리와 좀 다른 방식으로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나와 있는 뭐 3번 노동시장 내부 고용의 안정성에 형성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 중요한 의미다. 뭐 나와 있는데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넣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걸 뭐 다 암기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부 노동시장이 뭐다?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큰 제목 정도 보시면서 뭐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써 주실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것도 약간 브리타성 대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